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서 거의 다 봤지만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등식 중에서 일단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결국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일단 이곳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맨 첫 번째, 일단 공식을 외워서 푼다. 다음에 두 번째, 범위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절대값을 부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론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함수론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겠다. 자, 맨 첫 번째입니다. 이제 공식을 조금 외우자 하면 이 공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 하면 절대값 x가 무엇보다 작다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a는 a보다 양수보다 작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에 존재한다. 사실 이거는 수익선상에서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의 정의란 원점 O에서 그 A라는 수가 나타나는 점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A라고 이야기를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마이너스 A까지도 이 거리가 절대값 A가 되는 겁니다. 원점에서의 거리가 될 거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작더라라고 하면 수익선상에서 0에서 원점에서 A까지 거리가 A보다 작더라 하면 이곳에 있는 A라는 위치보다도 안쪽에 점이 찍혀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안쪽에 또 점이 찍혀야 될 겁니다. 이 거리가 A가 되는 거고 이 거리가 A가 될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 X값이.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곳에서 좀 문제가 되는 놈은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되는 거면 공식은 분명히 저는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면 사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 x가 만약에 음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보다 작습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을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해가 없다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x는 0만 되겠네요. 이것처럼 이 부분이 만약에 음수나 0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a가 양수일 때만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으면 사이사이로 모여든다. 절대값이 얼마보다 크면 a보다 크면 양쪽으로 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방법으로 수익순 위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a보다 크다. 이게 0에서 출발해가지고 a보다 크다 하면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바깥쪽에 있어야만이 그 수가 있어야만이 이 거리가 a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순간 무엇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부수는 대신에 2x 빼기 1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다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2x는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4 따라서 x는 1을 나누면 마이너스 1에서 2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꾼다.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사이에 모여든다. 거꾸로 절대값이 만약에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 해버리는 순간 2x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 따라서 x는 작다. 넘겨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또는 x는 크다 4니까 2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푼다. 이 사이에는 또는입니다. 두 개 외워서 푼다. 첫 번째 풀이 원리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거 한 개 빠졌네요. 이것도 있습니다. 절대값이 사이사이면 이 값은 저 사이다. 저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저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하면요. 절대값 x가 1과 2 사이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거리가 1과 2 사이 되는 x의 범위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1을 넘어야 되고 2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수는 원점에서 거리가 1과 2 사이가 되지만 이쪽에도 또 한 개 더 있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 따라서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x는 1에서 2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이사이로 변형해서 바로 풀어버린다. 외워서 푼다가 첫 번째 풀이 원리입니다. 단 이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를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워두시고 이걸 풀려면 아주 전형적인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에만 쓸 수 있을 거니까 일반적인 형식은 아니죠. 이런 구조가 된 경우에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언제나 적용 가능한 것, 범위 나누기. 자, 절대값의 범위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의 범위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1이 예를 들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없애야만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1번으로는 안 되죠. 공식으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절대값을 부술 생각입니다. 절대값은 어떻게 부수느냐? 절대값 안쪽이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를 따져야 될 거니까 무엇을 만들어진다고 했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놈들이 전부 다 무엇을 되느냐? 칼이 됩니다. 즉 x는 이꼴 0, x는 이꼴 1이 칼이 되고요. 이곳에 0이라는 칼과 이곳에 1이라는 칼이 있고, 그래서 실수 전체를 0이 칼 한 번 쪼개고 1이 한 번 잘라버리면 총 세 가지 세동강이 납니다. 수직선이 세동강 나고 이 토막토막에서 각각 관찰해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지워버린다면요. 이쪽을 지우면 이제 칼은 우리는 잡았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범위 풀어본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이것도 음수니까 절대값 안쪽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고요. 여전히 이것도 음수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이너스를 달고 가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크거나 같다. 이걸 푼다면 x는 크거나 같다. 얼마 쭉 됩니까?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가 해가 아니라 이 전제 하에서만 해가 될 거니까 요로마와 요로마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x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지만 0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0보다는 조금 작은 범위. 사실 연립부등식인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고요. 사실 전제가 0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가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만 해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에서 또 관찰해서 또 풀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서 해가 이만큼이 나왔고요. x가 0에서 1 사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 범위에서는 x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시고 뒤에 거는 1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음수가 됩니다. 얘는 1을 중심으로 음수 양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x 죽으니까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이 대전제가 되는 이 범위는 언제나 해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방식도 풀었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범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x가 1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튕겨 나오면 됩니다. 가로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 x는 작거나 같다 2분의 5. 물론 이것도 이 자체가 해가 아닙니다. 얘는 이 전제 하에서만 해가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인 한에서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결국은 궁극의 해는 요노마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수직선 위에다가 한 방에 표시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0보다는 작습니다. 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다 또는이니까 이것이거나 또는 이것이거나 또는 이것이니까 결국에는 쭉 연결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최종 답을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예, 이 방법은요. 절대값이 있으면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칼을 만들어서 수직선을 쪼개서 토막을 잘라서 이 범위에서 한번 관찰하시고 이 범위에서 관찰하시고 이 범위에서 관찰하면서 절대값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번째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언제나 이 원리를 이용하면 반드시 풀린다.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범위 나누기.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간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놈,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값. 이걸 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선을 쪼개는 칼, 수직선을 자르는 칼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그 칼에 의해서 세 토막 나고 이 범위가 구간별로 이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끝이 났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인데요. 이거는요, 보류를 합니다. 이거는 보류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원리는 함수론으로 푸는 것입니다. 함수론으로 푸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함수론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방법은 답을 대충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를 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론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이 함수론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게 방법 이만큼이었는데 좀 복잡했죠? 어떻게 푸느냐? 자, 좌변을 y라고 둘 것입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두고 우변도 y라고 둬봅시다. 그랬을 때 이 좌변의 y가 함수값이 우변의 y 이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부등식의 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 그래프도 본래 원칙은 범위 나누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범위 나누기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저는 끄끔선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끄끔선은 어떻게 하느냐? 좀 삐딱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르게 그려봅시다. 얘는 어디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면 내가 칼입니다. x는 0이 끄끔선이 되고요. 절대값 안이 0 되는 놈들입니다. x는 1이 끄끔선이 됩니다. x는 0이 끄끔선이니까 이 스스로가 이미 하나의 끄끔선, x는 1도 하나의 끄끔선. 그래서 x는 1에서 변화가 생긴다. 0과 1을 표시해 주시고요. 0일 때 함수값을 먼저 찾습니다. 0을 넣어주면 1 되시겠네요. 함수값은 1이고 1을 넣어주면 x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또 1 되시겠네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점점 찍힌 곳을 연결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1보다 큰 범위와 0보다 작은 양 끝범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양 끝범위에서는 뭐만 보느냐? 기울기만 해결해 보면 됩니다. 1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냥 나오고 이것도 그냥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2x가 생깁니다. x 더하기 x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2더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2인 직선 한 개 그어 주십시오. 기울기 2인 직선.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가로로 풀려 갈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신다면 이것이 좌변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주 편하죠. 그럼 그때 y는 4는 이어도 있어야 되겠네요. y는 4라는 놈은 핑크색으로 그려봅시다. 이것이 y는 4가 됩니다. 요로마가 뭐라고요? 이 끄끔선이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고 절대값과도 4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y는 4. 핑크색이 더 큰 범위를 구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핑크색이 더 큰 범위는 쭉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x의 범위는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요? 핑크색이 파란색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별도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 만났네요. 이 라인에서 만났다는 것은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랑 4가 만나는 점을 한번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시고요. 다시 이쪽 라인, 이러니까 이쪽은 둘 다 1보다 큰 쪽은 다 양수로 나온 거니까 x 더하기 x 빼기 1은 4를 잡아주시면 이것은 x는 2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이 2분의 5. 따라서 궁거에 가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5 사이다라고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값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 두 번째 방법 범위 나누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함수론의 그래프를 쉽게 그려서 우리는 그 범위를 찾는다. 되시겠죠? 자, 이게 끝인데요. 이 함수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 한 개만 더 연습하고 이 단원을 끝을 내겠습니다. 자, 어떤 놈을 연습할 거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거.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x 정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사실은 그게 이런 부등식인 거죠. 원칙에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x라고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뭐 마이너스 10 정도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 되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칼이 3개나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차라리 좌변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그려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의 그래프를 바로 그린다. 칼은 얼마죠? 0과 1과 2네요. 그러면 이렇게 쓱쓱 그려주시면 자 0과 1과 2에서 칼이 생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빨리 그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을 넣어주면 0 날아가고 0이니까 마이너스 1, 0 넣어주면 더하기 2는 4,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0. 따라서 이거는 3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0일 때 뭐 대충 이것이 마이너스 7 정도 된다라고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요. 1 넣어주면 1 되실 거고 0 되고 1 넣었을 거니까 더하기 2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꼴 1 마이너스 8 되었네요. 1일 때는 조금 떨어져서 이 점 마이너스 8이라고 하겠습니다. 2를 넣어주면요. 2 되고요. 마이너스 2니까 1 되고요. 2 넣으면 0 되고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1입니다. 2를 넣으면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러면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1 이제 양 끝만 생각하면 되죠. 이때는 기울기만 본다. 마이너스 11보다 크면 다 양수로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죄송합니다. 2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기울기만 보면 플러스 x 한 개 나오시고 마이너스 x 한 개 나오시고 그리고 플러스 2x 한 개 나오시고 또 마이너스 x 한 개 나오시니까 이 x 이렇게 줄 거니까 기울기 1이네요. 따라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은 자 0보다 다 작은 이쪽은 전부 다 생각해 보시면 0보다 작으면 다 마이너스를 달아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한 개,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더하기 x 한 개,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한 개,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3x네요.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만 꺼주시면 됩니다. 이건 기울기 1. 그 중에서 y는 이제 다 그랬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이것이 y는 0일 거니까 얘가 y는 0 될 거니까 이 범위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되시겠네요. 이걸 이제 찾아주시면 될 거니까 이 범위는 누구냐? 하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일 거니까 결국에는 이 직선은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직선. 이제 이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직접. 마이너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 되는 값을 찾습니다. 죽고 나면 결국은 마이너스 3x 되시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4 했으니까 4에서 1 빼면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다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과 만나는 점, 이 점은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다 양수죠. 양. 절대값은 전부 다 괄호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 x 마이너스 x 죽고 2x에서 x 빼면 x 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은 0. 따라서 이쪽은 x는 13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13이다. 그러면 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네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13까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커 나갔고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것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꺾음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만, 그림 방법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꺾음선을 이용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뒤에 고2 과정에 들어있지만 요놈은 연속이다라는 이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함수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까지는 물론 다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외워서 푼다, 범위 나누어서 절대값을 부숴서 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함수론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별도로 문제를 풀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면 다 함수론 이용하면 엄청 편해집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개만 풀어볼까요? 275번 한 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75번은 함수론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요. 이 부등식은요. 이거는 이 함수 하나, 이 함수 하나, 이 함수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x-a보다 큽니다. 두 번째 절대값 x-b, 세 번째 y는 절대값 x-c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신다면 아주 편하게 풀릴 거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범위 나누어 가지고 푼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 개의 그래프는 이런 놈의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는 외워두시면 참 좋은데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승리의 V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 x가 양수라면 y는 절대값 x는 1이 되거든요. 그냥 나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x가 음수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0보다 크거나 같다인 이 범위에서는 y는 x를 달고 나오고요.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x니까 이 라인을 타고 오는 겁니다. 이 라인을 타고 오다가 음수인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승리의 V자. 이걸 외워두신다면 이거는 A라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A에서 0 될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승리의 V자입니다. A보다 크다면 X 빼기 A,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놈.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B를 중심으로 타고요. 세 번째는 C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가운데 있는 놈, 얘가 가운데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핑크색으로 표현할게요. 이것이 가운데 있는 범위를 찾아주십시오. 어느 범위입니까? 얘가 가운데 있는 범위는 얘가 제일 커야 됩니다. 얘가 제일 크면서 얘가 가운데 있는 범위 쭉 가볼까요? 그림. 이 가운데 있는 놈 아주 이 위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치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 핑크색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크고 x 빼기 c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따라서 x는 a보다 작구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일 크고 그것 이외에는 전혀 안 보이시네요. 맞죠? 이거는 핑크색이 a보다 좀 커지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a가 아니라 이 위치네요. 이 위치. 어느 위치입니까? 바로 이 위치 되십니다. 이 위치부터 되네요. 이 위치부터 이게 1등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해볼까요?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등이고요. 얘가 3등이지 않습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파란색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니까 이 부분 아래쪽이 됩니다. 이 부분 아래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걸 약간 넘어서는 순간 파란색이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지만 이제 두 번째가 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x 빼기 a가 두 번째가 됐으니까 이게 1등, 이게 2등이니까 이게 3등이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거 있죠. 그런데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다행히 이거는 이 기울기가 1이고요. 이 기울기가 1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이게 직각으로 만나고 45도 45도니까 딱 중점에서 만나겠네요. 따라서 x는 답은 2분의 a 더하기 b보다도 왼쪽이다. 이것이 과오전 답이 되시겠습니다.
그 말고는 파란색이 1등 되는 곳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1등 되고 핑크색이 2등 되고 파란 것이 주황색이 3등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이 범위로 결정이 납니다. 무엇을 이용했죠? 함수론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함수론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오답 노트에 한 번쯤은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했던 거 제가 예시로 낸 문제 이런 것들도 오답 노트에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되도록이면 오답 노트에 이 문제 하나 꼭 기재해 주시고요. 오답 노트에요. 그리고 이 문제도 꼭 동일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등식을 풀 때 함수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아마 적나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풀이 원리, 풀이할 수 있는 방법, 풀이 원리 3가지를 배웠습니다. 외워서 푼다, 범위 나누기, 그래프 그리기, 함수론으로 풀기. 자, 수고하셨습니다.